과거에 저를 만난다면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이다. 사람들이 다 너를 한심하게 보고 빨리 직장 찾고 그렇게 하라고 다그쳤을 때, 나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때 방황했던 저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도토리입니다. 오늘은 빛이 너무 많은가? 오늘은 그 구독자 500분 감사 선물 마스크 끈 코바늘로 뜨면서 수다 한번 떨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마스크 끈 만드는 튜토리얼 영상도 같이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은 그거를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로 창업을 하려고 제 유튜브를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 그리고 또 저랑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시는 분들은 그 소식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는 좋아했던, 취미로 하던 일들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울여성공예센터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예센터의 추가 기업으로 모집이 합격을 해서 지금 여기 작업실도 얻게 됐고,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미라는 영역을 끝내고 그걸로 이제 직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노하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뭔가 하는 거에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코바늘을 배웠었는데, 그 수공예점에 가가지고 아줌마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거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코바늘 가방도 뜨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코바늘이라든지 뜨개질이라든지 자수 놓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집 앞에 의상실이 있었는데 그 의상실에 가가지고 막 스와치 같은 거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좋아했다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냥 잊고 살다가, 그냥 나는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예술 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술 쪽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대학교도 그렇고 부모님 반대도 있었고 그쪽으로 계속 못 가서 오랜 시간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잊어버려서. 저는 그랬거든요. 너는 커서 뭐가 돼? 부모님들이 이제 너는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커서 엄마는 너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아빠는 네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꿈을 조금 주입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사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교 때는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뭘 좋아하는지 탐색해 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을 방황을 했고, 거의 6, 7년 정도를 나는 그림 그리고 싶은데, 저는 인문대를 갔거든요. 그림 그리고 싶은데, 미대를 가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로 옷 만드는 거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국가 지원 사업, 국비 사업이라고 하죠. 그걸로 옷 만들기를 배우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옷 만드는 게. 그 전에도 그림은 그리고 그랬었지만 옷 만들고 천 만지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막 아빠한테 미싱
사달라고 막 졸랐던 기억도 떠오르고 의상실에서 놀았던 기억도 떠오르고 수공예점 가서 막 실 고르고 이랬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좋아했었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왜 까먹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린 시절을 조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고 내가 어린 시절에 뭘 하면서 놀았던 기억 있잖아요. 놀았던 기억들. 제가 방황했다고 했잖아요. 방황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는 아니고 정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제가 배웠던 게 숲에서라는 거. 자연을 좋아해서 숲에서라는 것도 배워봤었고 요리하는 것도 배워서 주방보조 일도 해봤었고 전시회사도 다녀봤었고 뭐 여타 다른 잡다한 알바들도 많이 했었고 중간중간 엄청 많이 배웠어요. 자수도 독학으로 배웠었고 그림책도 배웠었고요. 그림책 그 KTNG 상상 그림책 거기 다니면서 그림책도 배웠었고 진짜 이것저것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23살부터 거의 8살까지 계속 배우는 시간에만 엄청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너는 왜 하나를 끝까지 못하냐. 한 우물을 뭐 그림책을 한다 했으면 그림책을 끝까지 파던지 요리를 한다 했으면 요리를 끝까지 파던지 숲해설을 한다 했으면 숲해설을 끝까지 파던지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어서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꾸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었고 또 내가 꾸준하지 못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탐색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조금 해보고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는. 그래서 뭐 그래도 저는 제 고집대로 하기는 했지만 아마 여타 다른 분들도 그런 분위기 혹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꾸준하다는 게 약간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까봐 두려워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못 찾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안주해버리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탐색해보는 시간이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한심해 보일지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찾는 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는 이제는 옛날 말이고 진짜 옛날 말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숟가락이에요. 근데 내가 땅을 파려고 하나를 딱 찔렀는데 거기가 엄청 돌밭이었던 거야. 근데 진짜 옛날 말로 따지면 그 돌밭을 힘들게 파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모래밭이 있어서 나한테 내 도구랑 더 잘 맞는 곳이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도구가 포크레인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돌밭을 파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포크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신 섬세하게는 못 파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포크레인은 아니지만 숟가락이라면 섬세하게 파면서 포크레인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이랑 같은 게 아닌데 여기를 파봤을 때 아니면 다른 데서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그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그런 소리를 만약에 듣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게 맞는 과정이라고 저는 응원해주고 싶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제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되었고, 또 그거를 찾고 나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꾸준히 하게 돼요. 꾸준히라는 것은 자기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자기가 정말로 그거를 좋아하는 일이라면 꾸준히 하지 말라고 해도 꾸준히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것저것 해보고 이것도 아니네 실망하시고 나는 진짜 꾸준히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맞는 과정이라고 제가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증명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를 조금 떠올려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순수하게 좋아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인형 옷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양말이랑 베개 커버 잘라가지고 인형 옷 만들고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예를 들면 제가 공예 분야를 좋아했었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공예 분야에도 정말 많은 영역이 있거든요. 그냥 크게만 봐도 패브릭도 있고 뭐 도자도 있고 여기 공예센터만 봐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공예가 있어요. 다 손으로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난 손으로 하는 게 좋은데 뭔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안에서 공예 분야에서 조금 더 세세한 분야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으로 정보를 찾아보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들면 자수를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먼저 서점에 가서 책을 봤어요. 책을 보고 조금 따라해보고 이게 나랑 잘 맞을까? 그냥 간단하게 경험해보고 원데이 클래스도 들어보고, 그리고 한두 번 해보면 저는 감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겠다, 나랑 잘 맞겠다라는 게 감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타링이라든지 뭐 프리비라든지 크몽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쉽게 원데이 클래스 지원해주는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솜씨당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 번씩 보면서, 직장인이시더라도 보면서 나한테 진짜 잘 맞는 취미 활동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으로 만드는 거를 좋아해서 자수도 해보고 직조도 해보고 많이 배우다가 옷 만들기를 배워서 그거를 지금까지 배웠던 그림이나 이런 거를 지금 다 접목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움이든지 쓸모없는 배움은 없으니까 지금 분야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심화된 부분으로 나아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나아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자수도, 만약에 자수를 좋아해요 하신다면 자수에도 정말 많은 분야가 있어요. 한국 전통 자수도 있을 거고, 프랑스 자수도 있을 거고, 일본 자수 방법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나한테 더 잘 맞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프랑스 자수보다는 일본 누비 자수가 더 잘 맞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더 나한테 잘 맞는 영역을 찾아서 세분화시키고 또 세분화시키고 하다 보면 딱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그래서 전 또 아직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이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은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꾸준히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배워보시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는 가볍게 무시를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서 나한테만 집중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또 더 공부해서 세분화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그냥 과거의 저를 만난다면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이다. 사람들이 다 너를 한심하게 보고 빨리 직장 찾고 그렇게 하라고 다그쳤을 때, 나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때 방황했던 저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자꾸 포기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저 자신한테 그게 맞는 길이고 그게 언젠가는 다 보배가 돼서 네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너 방식으로 공부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또 다른 걸 배우고 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만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너의 영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제 과거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고 또 저처럼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헤매이는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수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수다 영상 찍어볼게요.